주식 투자할 때 많은 투자자들이 자기 그 범위에서만 생각하는데, 이 코스피는 특히나 외국인이 주도하는 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외국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하고, 중국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게 뻔히 있는데 굳이 중국 증시를 놔두고 이제 한국 증시에 올 이유가 있느냐?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한국이 이제 중국과 직접 경쟁하지 않고 있는 뭐 반도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방산 뭐 이런 것들, 원전, 이제 이런 것들은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말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때 중국에서도 그만한 회사를 지금 찾을 수가 없고, 일본에서도 그만한 회사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한국에 SK 하이닉스 가자, 삼성전자 가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중국과 경쟁을 하고 있는 세계 시장에서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건 나중에 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제한된 투자금으로 다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굳이 살 때 그런 종목은 좀 피하자,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도 서울의 신축 아파트 같은 이런 거는 저평가 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 서울에 지진이 난다면 일시적으로 그런 저평가 좋은 부동산이 생기는 것처럼 그런 아주 예기치 못한 급락, 전쟁이라든지 천재지변이라든지 질병 뭐 이런 수준의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는 보통은 저평가 우량주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보면 달리는 말에 타는 걸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선택한 게 지방 부동산이거든요. 대구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 부동산을 샀던,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걸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죠. 하지만 압구정 현대, 반포 뭐 이런 달리는 말에 그냥 올라탄 사람은 지금 뭐 굉장한 시세 차익이 가능한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이 달리는 말 전략은 부동산이나 뭐 주식이나 코인 이런 걸 다 총망라해서 아주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당연히 외국인 투자자죠. 외국인 투자자가 주도하는 시장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국장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떠나 있고, 또 미국 주식이나 코인 이런 곳에 많이 이제 자금이 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무주공산 상태였는데,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적극적으로 들어오면서 지수를 견인했죠. 코스피를 이해할 때는 외국인의 입장에서 이해해야 된다, 그런 말을 계속 하는데, 외국인은 딴 거 없고 그냥 국회의 다수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일단 좋아한다. 왜냐하면 탄핵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외국인이 보기에는 한국이 굉장히 정치 지형이 역동적이라서 만약에 과반이 안 되는 소수당에서 집권을 하게 될 경우는 늘 탄핵 리스크를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북한과의 관계, 북한과의 관계가 또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할 때 굉장히 많이 보는 것이죠. 두 개가 늘 기본이고, 지금은 이제 추가적으로 정부의 그런 AI 위주의 그런 정책, AI 산업에 대해서 엄청 이제 호의적이고 많은 예산을 쓰고 적극적으로 정부가 이렇게 A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 뭐 이런 것까지 더해지면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착각하는 게,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도 오르지 않냐, 꼭 거기에 해당하는 게 무조건 떨어지고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 오르는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안 오른다는 얘기보다는 너무 천천히 오른다는 얘기예요. 속도의 얘기입니다. 이제 사지 말라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들도 나중에 오를 수는 있죠. 하지만 나머지 종목이 다 오르고 나서 뒤늦게 이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상승 속도는 상당히 느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중국과 직접 경쟁하는 그런 기업을 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외국인 투자자, 그 월스트리트나 뭐 이런 그 해외 자금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아시아 섹터에 요만큼 투자해야겠다라는 돈이 있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아시아에서 어떤 산업은 중국이 잘하고 어떤 산업은 일본이 잘하고 어떤 산업은 한국이 잘하고 있잖아요. 어떤 산업이 중국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굳이 한국에 중국한테 지금 뒤처지고 있는 기업을 들어와서 살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간단해요. 주식 투자할 때 많은 투자자들이 다 자기 한국, 자기 그 범위에서만 생각하는데 이 코스피는 특히나 외국인이 주도하는 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외국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하고 중국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게 뻔히 있는데 굳이 중국 증시를 놔두고 이제 한국 증시에 올 이유가 있느냐?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제 중국과 직접 경쟁하지 않고 있는 뭐 반도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방산 뭐 이런 것들 원전 이제 이런 것들은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말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때 중국에서도 그만한 회사를 지금 찾을 수가 없고 일본에서도 그만한 회사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한국에 SK 하이닉스 가자, 삼성전자 가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중국과 경쟁을 하고 있는 세계 시장에서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거 나중에 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제한된 투자금으로 다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굳이 살 때 그런 종목은 좀 피하자.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 아니면 도인 종목을 사지 말라 이렇게 써놨는데요. 그 말은 이제 어떤 중요한 재판이라든지 예를 들어 뭐 임상실험, 바이오주 임상실험이 성공했다든지 뭐 FDA 승인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안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됐을 경우에 대박이 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잘 안 됐을 때 손실도 크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많은 돈을 넣어서는 안 된다. 정말 좋은 결과가 확인이 됐을 때 그 다음에 들어가도 사실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써놓은 게 중요한 얘기인데 정부 정책에 반하는 이제 그런 기업을 사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워낙에 한국 증시가 또 정부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정부에서 조금 추진하지 않는 그런 곳에는 굳이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책에 썼던 그런 배터리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국에 뒤처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열세를 보이고 있는 것들 사실상 모든 제조업에서는 중국과 지금 직접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중국 상품의 대미 관세가 지금 굉장히 높아진 상태여서 어느 정도 미국 시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만은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시장에서는 거의 모든 공산품에 있어서 중국과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SM, JYP, 하이브 이런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중국과는 아예 경쟁을 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심지어는 중국 시장에 한한령이 해제가 되면 또 들어갈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한중 정상회담도 끝나고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본격적으로 공연이 중국에서 열리고 이제 한국의 그런 콘텐츠가 중국에서 방영이 되고 이런 시대가 만약에 온다면 그러니까 단순히 해외 시장에서 중국산 점유율이 뭐 20%인데 한국산 점유율이 50%다.
이거를 훨씬 뛰어넘는 게 엔터죠. 많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좋은 결과만을 늘 생각하고 대박이 났을 때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 보통 합니다. 중요한 건 연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서 돈을 벌 수는 있으나 계속해서 그렇게 맞아 떨어져야 계속 돈을 법니다. 근데 사실 사람의 능력이라는 게 계속 맞출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틀린 게 중간에 나오면은 또 돈을 잃게 되고, 그래서 어떨 때는 벌고 잃고를 반복하게 되는 패턴이 나오거든요. 차라리 어떤 재료, 예상되는 재료가 있을 때는 전에 들어가기보다는 그 재료가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게 좋으면은 그 다음에 그때 사면 되는 것이고, 그 결과가 나쁘다면 그러면은 이제 손실을 피할 수가 있죠. 그래서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늘 결과를 보고 나서 사도 늦지 않다. 워낙 한국 시장이 단타 위주의 시장이었고 상승세가 지속이 잘 안 되니까 그거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조급함에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사가지고 수익을 이제 더 내려고 하는 것들이 문화가 만연해 있는데, 지금 같은 이런 상승장에서는 그렇게 조급하지 않고 결과를 본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거든요. 코스피 대형주, 우리가 이제 이름 들으면 아는 이제 그런 기업들이 다닥다닥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큰 덩어리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정책 친화적인 기업들의 덩어리.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그걸 바라보면은 그냥 하나의 공처럼 보이는 겁니다. 지금 이제 AI라는 그런 어떤 하나의 큰 개념을 둘러싸서 반도체, 조선, 여러 가지 전력기기, 이런 원전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둘러싸서 공처럼 그 형성을 하고 있는 형태인데요. 정책 테마주의 모습을 보면요, 굉장히 좀 외로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딱 들었을 때 좀 유명하지 않은, 잘 모르는, 좀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알 수 있는,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몇 개 없어요. 굉장히 좀 봤을 때 좀 외로워 보이는 그런 형국은 이제 정책 테마주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AI 주변에 대형주들이 막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하나의 큰 어떤 그런 덩어리를 이루는 게 정책 친화적인 그런 종목들의 집합이라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일단 AI 지금 1극 체제죠. 그러니까는 지금 시장 자체가 AI와 관련이 없으면 잘 오르지 않는, 그러니까 외국인이 그만큼 잘 꾸준히 손대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지금 이제 AI 1극 체제고, 이 AI 이외의 키워드는 별로인 상황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전력입니다. 전력이 정말 전통 산업이고 굉장히 좀 오래된 그런 산업인데 최근 들어서 정말 중요성이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성중공업, HD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같은 이런 변압기 만드는 기업들은 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변압기 같은 거는 경쟁할 수 있는 곳이 독일 정도인데 거긴 납기가 너무 느리고 한국은 납기가 굉장히 빠른 데에다가 대체할 곳이 없습니다. 마치 엔비디아가 대체할 곳이 없으니까 계속 올랐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항상 그 주가가 꺾일 때는 어떤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산업이 좀 죽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하지만 이 변압기 같은 경우는 대체할 게 없다. 독일 거를 하자니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적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이제 저런 종목들을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이제 몇천 개 종목 중에서 저걸 다 걸러내서 이제 몇백 개만 남기는 이런 작업을 하려면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기 때문에 ETF를 하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또 요즘에는 IRP 계좌나 이런 연금 계좌를 통해서 국내 상장 ETF를 많이 하시니까 ETF에 대한 또
선호도는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또 미국 주식 하시는 분도 ETF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ETF를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을 잘 하면 개별주보다도 훨씬 안정적으로 좋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코스피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가려면 반드시 평탄한 구간을 거쳐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모든 자산은 가격이 급격하게 오른 다음에 갑자기 높아진 가격 수준에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평평하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재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평평한 구간이 길게 나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3,300에서 공방전이 힘겹게 계속 벌어지면 4,000을 쉽게 갈 수 있다고 한 것도 그렇게 평평한 구간이 3,300을 앞두고 나와야지만 4,000까지 쉽게 갈 수 있다는 그런 거였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4,300 구간에서 치열한 공방과 답답함, 잘 오르지 않는 이런 지루한 이런 게 있다면 그거를 급락하지 않고 버텨내주기만 하면 당연히 이제 다음 단계로 올라서게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평평한 구간이 몇 달이 지속이 되면 그 직전에 굉장히 빠른 속도의 상승에 익숙해졌던 투자자들이 굉장히 이제 지루함과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데, 그때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대안이 코스닥입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재도약을 이제 노리면서 지루한 시간을 이어갈 때 말씀드렸듯이 증시 대기 자금이 지금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것들은 결국 코스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이 그렇게 보완제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이제 양상은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은 딱 2차전지 바이오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뭐 뻔합니다. 에코프로, BM, 알테오젠, 한미약품, HLB 이런 펩트론, 리가켄바이오 뭐 이런 것들 쭉 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좀 선호하는 그런 코스닥 대형주 이런 것들로 현금이 간단 말이죠.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를 따라가려면은 키 맞추기 하려면은 1200, 1300은 가야 되니까 거기까지 기대를 하고 아직 덜 오른 개인들은 덜 오른 거를 사는 걸 좋아하고 외국인들은 비싸게 올려놓은 걸 사는 걸 좋아하는데, 개인들은 이제 그런 심리적 요인 때문에 코스닥으로 가면서 당분간 이제 코스피가 주춤하고 코스닥이 불타오르는 이런 장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개인의 수급 이런 걸 이용해서 시세 차익을 짧게 먹고 빠지겠다 하면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코스닥에다가 투자하는 게 좋은 투자 방법입니다. 그거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시각에서 본 거예요. 외국인 투자자에서는 코스피에 그렇게 좋은 기업들이 질비하고 AI랑 관련된 게 이렇게 많은데 그걸 굳이 다 제쳐두고 코스닥에 갈 이유가 크지 않거든요. 일단은 내가 짧게 시세 차익을 좀 많이 왕창 먹겠다 하면 코스닥 대형주로, 그래서 코스닥 시총 상위주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알테오젠, HLB, 또 뭐 리가켄바이오, 뭐 이런 되게 이제 좀 유명한 이런 것들로 가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조금 장기 투자로 가고 싶다 하면은 주춤할 틈을 타서 AI 쪽, 반도체나 뭐 이런 평소에 좀 사고 싶었는데 너무 올라서 못 샀던 것들,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히 모아가는 전략도 가능합니다.